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독도 랜선 여행을 떠나 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동도에 있는 바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동도에 있는 바위들에 대해서 모두 알아본 것은 아니었고, 좀 남아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같이 떠나볼 게스트가 필요하겠죠? 저번에 같이 떠났던 게스트분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민섬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민 섬남님과 저번 1편, 동도바이 1편에 이어서 오늘도 동도바이 2편에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동도 여행을 했었을 때 제가 몰랐던 것도 있었고 헷갈렸던 것도 있었었는데 그때 베드로 섬남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있고 이번에 동도 2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제 한번 떠나보시죠. 네, 렛츠 고! 오늘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1편하고는 좀 다르죠? 네, 저희 1편 때는 동도 저반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었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등도 2편이기도 하고 그 바위가 바로 있는 곳으로 저희가 미리 좀 왔습니다. 저번에 그 현미섬남님께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멀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할 바위 앞으로 미리 와 있습니다. 네. 배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위의 이름은 뭔가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 바위가 바로 축발 바위라고 합니다. 축발. 네. 혹시 축발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축발이라는 게 사실 딱 들었을 때 어떤 바위인지 알기 힘든 이름이잖아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알아보았던 그 전에 1편에서 알아봤던 닭바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름을 들었을 때 바위의 형태나 뭐 생김새 등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 축발이라는 바위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축발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막상 알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사실 전부 다 바위들이 정말 이름에 그런 유래가 항상 있는 게 이 축발이라는 단어가 육지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곳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지리 뭐라고 해야 돼?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중학교 과학 시간이었나 고등학교 지리 시간이었나에 배웠던 것 같은데 약간 곧하고 많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들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곳을 곳이라고 하는데 그 곳을 이제 현지 어민들께서는 이제 축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도의 이제 오른쪽에 튀어나온 부분, 어떻게 보면 튀어나온 바위 그렇게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위가 축발 바위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축발 바위.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 섬남님께서 처음 독도경비대에 가셨을 때 네. 이 축발 바위를 외우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축발 바위는 이름과 이렇게 딱 위치를 모르면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바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독도경비대 생활하면서 사실상 본 적은 있지만 많이 못 봤던. 네, 딱히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던 그런 바위인데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르면 이름과 그런 게 모르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바위인데 이름과 형태를 알고 나니까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바위도 그냥 이름 없이 있으면 바위지만 이제 이름이 생기거나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그 의미대로 되는 바위인 것 같아서 좀 저에게는 특별한 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바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임들한테 이 바위 이름 뭐야 하고 이렇게 강제로 퀴즈를 내신 적은 없겠죠? 없죠. 저는 네. 착한 선임이었으니까요. 네, 얼마 전에 그 독도 경비대 분 인터뷰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선남님께요? 네네. 기철 선남님께 제가 먼저 입단 수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다음 장소라고 할 것도 없긴 한데 바로 이 축발바위 옆에
지금 여기 보면 납작한 혹시 바위가 좀 보이시나요? 아, 네,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이구. 여기가 좀 최대로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참, 네. 좀만 더 와볼까요? 어떠신가요? 아까 좀 우측으로 가시면은 이게 더 잘 보이시나요? 한 번 더 네, 갈까요? 한 번만 더. 이게 최대인 것 같긴 한데 네. 이 바위는 납작하죠? 네. 사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바위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동도에 있는 바위 두 개가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공식적으로 다시 제정이 된 건데 이제 축발 바위 같은 경우도 축발이라는 말이 구어로 현지 어민분들과 주민분들에 의해서 구어로 전해졌던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그 축발 바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축발 바위로 이제 제정이 된 건데 이 바위 같은 경우는 우선 구어로 정해진 바위 이름은 동키 바위입니다. 동키 바위요? 네, 동키. 그 영어 당나귀 그 저도- 동키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동키라고 하면 그 당나귀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네네. 이 동키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고 해서 그 기계 장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편에서 현민 섬나님께서 저반지에 갔을 때 약간 케이블카처럼 생겨가지고 이건 어떤 네네네. 장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 삭도가 물건을 올리는 데 쓰이는데 그 삭도가 원래는 이 동키바위라고 하면서 이제 그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 가까이 보면 흔적들이 있는데 삭도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동키바위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일본 말을 썼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라는 게 열렸을 때 이제 이름들이 공식적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동키라는 말보다는 올린다는 올림바위나 네,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해녀분들이 뭐 올라와서 쉬셨다고 해서 해녀바위. 네, 지금은 올림바위라고 불리는 것보다 해녀바위로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해녀바위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녀바위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동키라는 말이 이제 어찌든 보면 구어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해녀 바위라고 이제 알아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해녀바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녀 바위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독도 주변에 있는 바위를 둘러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동도 위에 있는 바위를 그쵸.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번 1편과 더불어서 오늘 2편에서 축발바위와 해녀바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동도 주변에 있는 바다에 있는 바위들은 다 보았고 이제는 위에 바위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우선은 네 여기 바로 이동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바로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독도를 실제로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못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미리 울릉군청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관광배를 타셨을 때는 그 저희가 1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저반지 안에서만 20-30분 정도 관광을 하고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올라갔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이곳을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네. 더 뜻깊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갈매기 똥들 정말 많고 이 여기 흰색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옷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옷에 막 묻으면은 내 군복이 또 하얀색으로 변하고 그 빨아도 잘 안 지워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빨지도 못해요 잘. 독도에 계시면은 물이 귀하다 그쵸.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괭이갈매기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또 갈색으로 보이죠? 그러네요. 새끼입니다. 새끼. 괭이 갈매기 새끼들은 이렇게 갈색 모형을 하고 있군요. 네, 엄청 귀엽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성체들도 있고 성조라고 하죠. 그때 종주성남님이 아마 성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 큰 새들을. 네. 그래서 네, 계속해서 네. 올라가 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두 방향이 갈라지는 데가 있긴 한데. 잠시만 제가 뭔가 형상을 하나 본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갈래 길
이렇게 생기는데 이쪽 길로 가는 것은 이제 망향대라고 해서 네, 망향대로 가는 길이고 저희가 사는 막사는 사실 이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살펴볼 바위는 망향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바위입니다. 예, 네.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그렇죠.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망향대로 가는 길에서 네. 보이는 이 바위는 방금 저희가 알아본 해녀바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 바위가 탱크 바위라고 사실 전해져 왔습니다. 네, 약간 네. 생긴 것도 탱크 같이 맞습니다. 생겼네요. 네, 탱크라고 불려왔지만 아까 같은 이제 지명위원회에서 탱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탱크 바위도 우리나라 말인 전차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전차바위로 공식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 전차바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두 가지 바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해녀바위와 전차바위입니다. 그냥 보면은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져서 이름을 바꾸는 모습은 전 개인적으로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주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키거나 바꿔서 이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도 사실 여기서 아까 제가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좀 내려가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형상 바로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는 얼굴 바위입니다. 네, 이 턱하고 코 부분이 그쵸. 네, 도드라져 보여서 굉장히 정말 사람 얼굴 같아요. 또 상투를 튼 모습처럼 그러네요. 보여가지고 그렇죠. 네네.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바위입니다. 항상 올라가면서 전차 바위와 얼굴 바위를 보고 저희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투를 튼 사람 얼굴이 보인다 해서 얼굴 바위이고요. 제 채널에서 소개하기로는 이제 이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은 독도경비대가 근무 서는 모습과 또 생각이 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얼굴 바위가 오늘도 잘 보이네요. 네, 그 비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까 얼굴 바위가 독도를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마치 논에서 그 참새들을 쫓기에서 세우는 약간 허수아비 네. 같은 역할이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보니까 위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희도 기밀을 유지해야 되니 우선은 저희가 보려고 했던 바위라고 해야 굴이죠. 사실상 굴인데 그 저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천장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굴이라는 굴을 이제 살펴보러 갈 건데 그 굴은 이제 랜선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사진으로 좀 준비했고 그리고 직접 찍으신 사진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냥 바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천장굴은 이런 식으로 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비밀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이게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좀 깊은 그런 약간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위압감이 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건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크네요. 맞습니다. 네,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그 독도에 나무가 산다는 그 사철 나무입니다.
나무인가요? 이게? 네, 이게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숲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이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이게 나무입니다. 어, 이게 100년 정도 된 나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무이고요. 그래서 천장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네. 그 어디 갔죠? 네. 네, 이거를 보면은 그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봤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맞아요. 와,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가려면은 보트를 타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이제 경비대원들의 말을 들으면 이제 보트 안으로 딱 들어가면 때 보이는 그 풍경이 진짜 지금은 날씨가 안 좋아서 지금 잠깐 그런데 날씨가 좋을 땐 햇빛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 햇빛이 내려오는 게 진짜 현민 섬남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기회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동도의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바위를 볼 건데 네. 여기 있는 지금 갈매기들과 네. 함께 있는 이 바위입니다. 네. 어떤 모양이 보이는데 네, 약간 동물 느낌이 나거든요. 맞죠.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동물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악어바위입니다. 악어바위. 네, 저도 악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진짜 악어같이 생겼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름이 악어바위라고 이제 제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은 비공식 이름이지만 누가 봐도 악어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지금 갈매기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치 이게 갈매기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극적이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진짜 자연의 그런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악어바위라고 불리는 바위가 이제 동도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바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악어바위까지. 네, 이 악어와 악어새 이런 느낌 너무 무리수였나요? 네, 무리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갈매기 같이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게 새들과 있으니까 훨씬 더 뭔가 더 악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악어바위를 끝으로 우선은 동도에 있는 랜선 여행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길었다면 길었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짧게 느껴졌는데 이 독도에 있는 바위들을 사실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잘 모를 수 있는 바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베드로 섬남님께서 독도 바위를 독도야 말해줘에서도 올리셨고 해가지고 조금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새롭게 알게 된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서 좋았고 독도랑 뭔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동도를 봤으니까 서도도 볼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동도 1편, 2편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서도에도 랜선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네, 이제 서도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동도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서도편에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